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장흥의 한 오토 캠핑장이 5년째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공되기도 전인데 시설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전남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1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마스크 판매 사기, 마스크 매점 매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마루해역 어업권 분쟁에 대해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어장을 진도에 인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강진영 청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 연령인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주거와 복지, 일자리 정책이 대폭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설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공사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흥군 안양면 수문마을 일대입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사만 벌써 5년째.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캐러반 7대가 이곳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이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보안점들이 발견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첫째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장흥군에는 지금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자들 편의 시설이 너무나도 갖춰주지 않았다. 이게 가장 문제고요. 장흥군의회의 이 같은 보안점 지적에 결국 장흥군은 또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 캠핑장이 캠핑데크 옆에 주차 시설을 둔 것과 비교해 이곳에는 없다는 지적에 주차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카라반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데다 위험해 또다시 길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장흥수문 오토 캠핑장은 지난 2015년 정부의 어촌 관광 체험 공모 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장흥군이 자체 비용 25억 원을 더하면서 전국 지자체 캠핑장 조성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인 50억 원짜리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흥수문에 들어선 오토 캠핑장이 수년째 공사 중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담당 팀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민 장흥군 항만개발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장흥수문 오토 캠핑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수문마을에 위치한 수문랜드 블루투어 오토 캠핑장입니다. 카라반이 7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램핑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텐트 데크가 15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회 지적사항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라반 내려가는 길이 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데크 사이에 차량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공모에 당선돼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마 그동안 기본 설계부터 시설계, 그다음에 산림 전용 협의라든지 협의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장기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20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이 2021년인데 2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하고 바로 개장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도 좀 있고 저희들이 조례 사용료 관계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에서 좀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를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여하튼 저희가 어촌 관광 체험 공모 사업에 201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가 지금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보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저희 수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이 머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정말 정남진 자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민 장흥군 항만개발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2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54건과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력 행위 35건, 마스크 판매 사기 248건 등 모두 42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력 행위 2명과 마스크 판매 사기 13명, 마스크 매점 매석 혐의로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진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1년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해남 어민들이 어업권을 한시적으로 받아 시기를 연장한 만큼 영구적인 행사 계약 이행 권리가 없어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진도 측에 인도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남 어민들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목포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사업장의 제한이 풀리면서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자체 소독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노래 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200여 곳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3만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강진구는 고령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강진군이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청년 인구는 9,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000여 명 줄었습니다. 강진군이 최근 청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이 만들어가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500억 원 수준인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증가 방안으로 청년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이런 농촌 지역에도 젊은 청년들이 살아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걸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 증가 방안은 산업단지를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 양성과 함께 주거 환경 제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젊은 층을 붙잡겠다는 계획입니다. 42명으로 구성된 청년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후계자를 양성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함께 어울림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려면 주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주거 복지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겠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정책을 꾸린 강진군. 청년 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모두가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북권 낚시 여선의 이용객이 2배 늘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여수를 오가는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코로나19 여파로 25% 줄었지만 레저 활동 확대로 인해 낚시 여선 이용객은 98%, 유선 이용객은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휴 기간 낚시 여선으로 인한 해양 인명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 전복이 지난 설 연휴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완도군 이숍 전복 판매량이 270% 증가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도 67%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해마다 4월부터 5월까지 전복 홍수 출하로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행사 연출에 문화기획자인 김태욱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김태욱 감독은 2018 평창 문화올림픽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등 정부 주요 행사 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오는 5월 14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2014년 발의돼 7년 동안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과 기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251대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151대, 전기화물차 100대입니다. 전기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52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2,32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여수시의 본사나 지사 등이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이며 한 대만 지원합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1년 넘게 거주하는 사람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